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머신러닝을 활용한 응용 방법과 여러 팁 중에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학습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에 대한 순서로는 가장 먼저 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상을 감지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학습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먼저 온라인 러닝과 오프라인 러닝에 대한 차이점과 실제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가져와서 다시 저희가 재학습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보다 경량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드리고요. 실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패션 앱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제 자연어에 많이 쓰이는 IMDb, 그리고 이미지에서 시파10에서 더 확장된 시파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하면서 이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VGG 페이스 2에서 나온 사진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란색을 트레이닝이라 하고 이 붉은색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데이터의 구성을 이 왼쪽과 같이 하는 방법과 오른쪽과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실제 이 왼쪽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여기와 같이 이런 데이터로 만약에 학습을 해서 모델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얼굴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 보시면 이 학습에 때 쓰인 데이터가 아닌 이 평가에 사용된 이 데이터는 실제 학습에 전혀 없는 데이터다 보니까 다 맞추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런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이 구성을 이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구성해서 학습을 하면 보다시피 이런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이 얼굴에 속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평가를 통해서 점점 검증할 수 있게 되고 이 얼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속한 얼굴을 이렇게 잘 찾을 수 있는 따라서 이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테스트와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성을 이렇게 이와 같이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이처럼 잘 구성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의 성능을 이제 올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레이어들을 만들 수 있죠. 네트워크 구조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으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테스트함으로써 뭐 이런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더 쌓아가면서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더 깊어지면서 이런 모델이 나올 수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러닝 레이트도 배웠었죠. 이렇게 러닝 레이트 값을 이렇게 최적의 값으로 잘 찾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최적의 로컬 미니마를 찾기 위한 과정을 통한 것과 그리고 뭐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즉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와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동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 99%의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요. 즉 이런 네트워크의 구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이 엠리스트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쉽게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케라스에서도 이렇게 모델 상에서 데이터를 알아서 이렇게 수치를 줘서 적절한 평가 데이터를 구분해낼 수 있어서 모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구성한 후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레이어를 잘 만들고 이제 러닝 레이트를 잘 결정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도 잘 선언한 후에는 어느 정도 모델이 잘 나오게 된 거죠. 즉 우리가
어느 정도 모델이 선택된 후에는 실제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제 모델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해를 시켜하기 위해서 이제 CFP라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실제 우리가 이런 이제 얼굴을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이 동일 데이터, 즉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이게 잘 맞아야겠죠. 예를 들어 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선글라스 낀 사진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처럼 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이제 다른 각도나 이런 다른 표정에서도 이게 잘 찾아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즉 이 테스트 데이터 자체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하면서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이 평가 데이터를 구성은 했지만,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우리가 실제 이 함수는 이게 따로 이제 그 정확도를 구현하는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실제 이 x 값을 넣어서 이 소프트맥스라는 이 우리 하이파시스를 통해서 나온 값과 y 값이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같은지, 이 같은지가 나와야 되고, 이 케라스에서도 실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모델에 대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이런 API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고 설명드렸었죠. 하지만 이 이상감지의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건강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건강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은 당연히 건강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잘 찾기 마련이죠. 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특이한 데이터가 왔을 때 이 모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이상적인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이처럼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 즉 어노멀리들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데요. 즉 우리는 이런 간이라는 새로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해서 이렇게 이상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최근에 이런 논문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학습을 하는 실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러닝과 배치 러닝이 있는데, 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온라인 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계속 학습하면서 변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치라는 것은 이 고정된 것 같이, 즉 끊긴 상태, 즉 오프라인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스태틱한 이 정적인 상태에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면 데이터 자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프레시하고, 그에 반해 이제 배치 러닝 같은 경우는 정적인 데이터로 계속 학습하는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연결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겠죠. 그에 반해 배치 러닝은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뭔가 이렇게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돼야 할 것 같고요. 모델 자체도 이제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다 보면 많이 바뀌게 되죠. 그에 반해 이제 배치 러닝 같은 경우는 정적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다 보면 모델이 계속 어느 정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바뀌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적인 상태로 유지된다 볼 수 있고요. 이 웨이트 값 자체도, 즉 모델도 역시 튜닝이 되는 반면 초기화를 통해서 거의 정적인 값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인프라 환경 자체도 우리가 실제 이 대량의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다 보면 GPU 환경에서 항상 고성능의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요한 반면, 이제 정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만 요청해서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리얼타임에서, 즉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유입되면서 모델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실시간으로 이거를 계속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 배치 러닝 같은 경우는 정적인 상태에서 모델이 이렇게 바뀔 수 있게, 즉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모델을 뭐 앱을 업데이트 하듯이 모델을 이제 앱이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온라인 러닝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반면, 배치 러닝에서는 이제 정확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러닝과 배치 러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러닝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 파인 튜닝과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제가 앞에서 얼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는 모델이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 얼굴에도 백인, 그리고 황인, 그리고 이렇게 흑인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이제 백인이 이제 얼굴은 하얗고, 황인은 약간 이렇게 황색의 피부톤을 띠고, 흑인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은 피부톤을 띠는데요. 예를 들어 이 오리지널 모델이 이제 이 백인을 잘 구분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 했을 때, 이 백인에 대한 이미지가 오면 그 백인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존 모델은 잘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기존 모델에서 예를 들어 이 황인이나 흑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피부 톤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두 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황인의 얼굴이 들어왔을 때는 잘 구분해내지 못하죠. 흑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이 얼굴을 구분하는 모델을 이제 이와 같이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얼굴을 구분하는 모델에서 뭐 눈, 코, 입을 잘 구분하는 모델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황인의 얼굴을 넣었을 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더 여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과 흑인의 데이터를 더 넣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인 튠이라는 방법으로 기존의 이 웨이트 값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새로운 이 황인의 데이터가 흑인의 데이터가 왔을 때 잘 구분할 수 있는 이런 학습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해서 기존의 모델은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태스크에 대해서만 새로 학습을 시켜서 기존 얼굴을 구분하는 모델에서 황인과 백인을 이렇게 잘 구분해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일단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기존에 이렇게 모델을 가져와서 새로 저장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제공되고 있고요. 이런 학습 방법도 많이 활용되어 사용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앞에서 뭐 파인 튜닝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적인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결국은 우리가 실제 만든 모델이 속도, 즉 어떤 뭐 이미지를 분류한다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10초씩 이렇게 걸리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이 실제 모델에 대한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내에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한 장의 100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체도 예를 들어 이렇게 100대가 동시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처리할 수 있는 양 자체가 100 곱하기 100이면 결국 이 40번의 연상량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은 인퍼런스 타임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이 인퍼런스에 대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 모델의 이 웨이트 값을 경량화하는 게 중요하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대한 이 파라메터 값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대체해서 사용되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핸드폰에서도 딥러닝을 돌리거나 이제 대량의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이렇게 스퀴즈넷이나 모바일넷, 뭐 셔플렛 등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이제 각각 채널별 연산한 것을 이제 이 각각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태우면서 이제 그 차원 자체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디멘전을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텐서플로우 상에서도 이런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 모델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